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삶이 필요할 때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에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과 같이 살거나 혹은 배우자와 함께 노년을 보내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혼자 살아가는 선택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혼자 사는 것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노년기에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스케줄이 아닌 자신만의 리듬과 편안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4가지 중요한 이유는 모두 당신의 삶을 더 편안하고 자립적이며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홀로가 아니라 정신적 자유와 풍요로움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시간에 잠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하루 일과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과 달리 몸이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살면 다른 사람의 스케줄이나 요구에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리듬에 따라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신문을 읽고 싶다면 그럴 수 있고 혹은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싶은 날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아무 일정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는 쉽게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가족과 함께 살게 된다면 아침 식사 준비를 돕거나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일들이 쌓이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언제, 무엇을 먹을지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혼자 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언제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나에게 맞는 건강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가볍게 과일과 요거트로 아침을 해결하고 싶을 수 있고 어떤 날은 아침부터 든든한 국밥이 당길 때도 있겠죠. 다른 사람과 살면 그들의 식사 취향을 고려해야 할 때가 많지만 혼자 살면 이런 음식 선택의 자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집안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것도 큰 자유 중 하나입니다. 가구의 배치, 집안의 장식, 방의 용도 등 모든 것이 나의 필요와 취향에 맞춰질 수 있습니다. 손님 맞이에 맞춘 거실을 꾸미기보다는 나의 편안한 시간을 위해 독서 공간을 넓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취미나 개인적인 관심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꽃을 돌보고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 주는 만족감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자유들이 쌓여 인생의 큰 만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곧 자립심을 키우고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경험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 중 하나는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며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자기 인식의 기회가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을 통해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내적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작은 일들을 해결하면서 나는 아직도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각을 얻는 순간들이 쌓이면서 자립심은 더욱 강화됩니다. 이 자립심은 우리가 단순히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삶의 주체로서의 자아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혼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누구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노년기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지, 어느 병원을 갈지, 혹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삶의 주체적 존재로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힘을 키우고 여전히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얻습니다. 혼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도 중요한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집안 문제나 건강 관리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해결할 때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는 자기 존중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다는 믿음은 노년기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더 나아가 혼자 살아가면서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불안정하거나 우울할 때 이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돌보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더 잘 돌보며 정신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삶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이 아닌 질로 변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살면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거나 불필요한 만남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인간관계를 더욱 선택적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혼자 사는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감정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살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얽히게 되지만 혼자 살게 되면 상대방과 만나는 시간이 더 특별해지고 집중적이 됩니다. 이는 서로에게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짧지만 진심을 담은 만남이 쌓여갈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큰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의존성도 달라집니다. 혼자 살면서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더 평등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 존경받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있는 정서적 교류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모임이나 거칠에만 남은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만남은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보다 더 질적으로 깊어지며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교류로 변하게 됩니다.
혼자 살게 되면 내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정과 직장, 사회적 의무에 치여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시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성장과 자기개발에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더욱 깊이 있게 즐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악기 연주나 미술 같은 예술 활동, 운동이나 건강 관리, 혹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되살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런 활동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욱 다채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순히 취미나 여가 시간을 보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소음이나 방해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음미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은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을 선사합니다. 잊고 지냈던 작은 기쁨들을 다시 찾아가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거나 한적한 곳에서 산책을 즐기는 시간들은 소소하지만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곧 자아 실현을 이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며 혼자 사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로움을 극복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평온함, 그리고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이유는 각각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수록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혼자 사는 삶은 우리가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만의 리듬과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타협이나 양보를 하지 않아도 되며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큰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둘째, 혼자 사는 삶은 우리의 자립심을 키우고 자신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을 내리고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노년기에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자립심은 노년기의 자신감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 혼자 살면 인간관계에서도 더 질 높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만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게 되는 노년기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혼자 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풍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요구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내 삶을 더욱 자유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외로움이 아닌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과 성찰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혼자 사는 것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남은 인생을 더 충만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또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느끼는 욕구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했던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혹시 내 자랑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자랑은 매우 섬세한 영역입니다. 적절히 표현되면 사람들 사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지나치거나 부적절한 순간에 나온 자랑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랑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자랑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랑이 미치는 영향은 더 큽니다. 무심코 했던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질투나 비교심을 불러일으키고 의도치 않은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단순히 내 성취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듣는 이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랑을 완전히 멈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며 잘 활용되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랑을 하는 방법과 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랑 4가지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자랑을 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랑은 우리에게 짧은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잘못된 방식의 자랑은 관계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겸손과 배려는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죠. 이번 영상을 통해 나는 이런 자랑을 해본 적이 없을까? 내 말이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이번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자랑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직장에서 승진을 하든 그 모습에 기쁨을 느끼며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랑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거나 심지어 자식, 본인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 애가 이번 전교회장이 됐대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점점 우리 애는 스스로 공부도 잘하고 집안일도 자주 돕고 취미로 하는 운동도 잘해서 뭐든 못하는 게 없어요. 라는 말로 이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나는 우리 애 때문에 어젯밤에 잠도 잘 못 잤는데. 라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죠. 자식 자랑이 자식 자신에게 주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부모의 자랑이 계속될수록 자식은 나는 부모님이 기대하는 만큼 항상 완벽해야 해. 라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칭찬은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칭찬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자식 자랑의 진짜 피해자는 본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나친 자랑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부러움보다는 부담과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가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자식을 둬서 좋겠어요. 우리 애는 아무래도 안 되나 봐요. 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려도 그 뒤에는 묵직한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랑의 대상이 되는 자식 본인도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너희 부모님 또 네 얘기하더라? 라는 말이 나올 때 아이는 나는 그냥 나인데 왜 나를 자꾸 과대포장하지? 라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랑이 현실과 다를 경우 자식은 내가 과연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까?
라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 자랑을 하고 싶다면 그 자랑을 칭찬이나 응원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정말 대견해요. 라는 말은 자랑보다는 공감을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자식과의 대화에서도 성과보다는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가 더 중요해. 엄마는 그걸 보면서 정말 기뻤어. 라는 말은 자식에게 부담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도 더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과 감정을 부모와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식 자랑은 한순간에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관계에서 소통과 공감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랑을 줄이고 자식의 성장과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식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식 자랑의 최종 목표는 내가 아닌 자식의 행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랑은 잠시, 사랑은 오래 라는 마음으로 자식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부모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자랑하지 않아도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겁니다. 두 번째, 외모 자랑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에 대한 자랑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요즘 들어 피부가 참 좋아졌어. 환갑이라니깐 다들 놀라더라고. 같은 외모 자랑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때때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자랑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외모 자랑은 대개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외모가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건강과 자신감의 상징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이를 강조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비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해 더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모 자랑이 상대방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만큼 관리하지 못했나 라는 자책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외모 자랑이 불편한 이유는 첫 번째, 내가 더 나아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외모 자랑은 자칫 내가 더 잘났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노력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끼게 할 수 있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늙어 보이지 않는다는 식의 자랑은 상대방은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겉모습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외모 자랑은 인간관계에서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방해하고 오히려 소중한 관계를 얕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칭찬하고 공감하는 말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뭔가 더 편안해 보이세요. 라든지 건강을 잘 챙기고 있는 게 정말 보기 좋아요.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말들은 자랑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자신의 노력과 과정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도 건강을 위해 요즘 산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분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하면 자랑보다는 본인과 상대방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외모는 자랑하고 싶을 만큼 기분 좋은 요소일 수 있지만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세월에 따라 변하지만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오히려 더 빛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거 자랑입니다. 나는 명문대를 나왔어. 내가 한때 이런 회사에서 높은 직급이었지. 같은 말은 과거의 성취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학벌과 지위는 분명 자신이 이뤄낸 노력의 결과일 수 있지만 이러한 자랑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감과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비교되어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는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왜 과거의 일을 자랑하려는 걸까요? 사람들이 과거의 성취를 강조하는 이유는 대개 현재의 부족함을 감추거나 보완하려는 심리적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매달리는 태도는 현재의 성장을 방해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모임에서 자주 내가 예전에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알아? 라는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이 그의 성취에 감탄하며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계속 과거에만 머물자 점점 대화의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현재 직장은 중소기업으로 과거에 비해 경력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점차 그와의 대화에서 흥미를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의도치 않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옛 중국의 성군으로 존경받는 탕왕은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또 새로워지고 날마다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 혁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태도야말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과거를 자랑하고 싶을 때 그 경험을 현재와 연결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때 배운 점이 지금 이런 상황에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처럼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훨씬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과거의 성공담만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향한 노력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돈 자랑입니다. 돈은 삶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자랑으로 이어지는 순간 관계와 신뢰를 깨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자랑하는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은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질투와 비교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오랜 시간 노력 끝에 작은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이제 나는 월세만 받아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라며 축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급해서 그런데 나 돈 좀 빌려주라. 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가 거절하자 그 친구는 돈도 많으면서 쪼잔하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자신의 자랑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랑이 지나친 사람일수록 실속이 없음을 경계하는 말로 진정한 부와 성공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하고 싶을 때 자랑 대신 나눔과 배려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오늘은 내가 한턱 낼게. 라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거나 번 돈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자랑보다 훨씬 더 많은 존경과 신뢰를 얻게 해줍니다. 돈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랑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은 일시적이지만 나눔과 겸손으로 얻는 관계의 신뢰와 존경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겉으로 요란하지 않아도 내면이 충실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교훈을 기억하며 자랑 대신 나눔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살펴본 자랑의 여러 모습들은 사실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공감과 나눔입니다. 성취를 드러내고 싶을 때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취를 나눌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드러내지 않아도 빛난다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기쁨을 축하하며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갑니다.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랑 대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랑 관련하여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